드디어 카트만두 코로나가 한풀 꺾였습니다. 400명대로 뜨다가 8월 29일 토요일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네팔은 800명 넘게 뜨고 있네요. 아무튼 좀 카트만두가 좀 줄어들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게 내일 모레 계속 좀 같이 떨어져야지 효과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일 다시 올라가면 데이터가 부족한 거겠죠.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코로나 브리핑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8월 29일 토요일 24시간 동안 884명 떴습니다. 800명대를 떴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네팔 총 확진자는 37,340명이고요. 카트만두가 지금 100명대로 떨어졌는데 186명 떴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역시 많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55명, 박타푸르가 12명, 랄리푸르가 19명 떴습니다. 아무튼 뭐 그 400명대 가다가 100명대로 떨어지니까 좀 안심이 돼요. 하여튼 지금 가게들도, 밖에 가게들도 아침에 그 9시 한 반까지는 열게 하는데 많이 안 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겁을 먹고 지금 가게들을 많이 안 열고 조그만 구멍가게 위주로 열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중간쯤에 한번 체크할 게 활성 사례입니다. 활성 사례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카트만두하고 랄리푸르, 박타푸르, 카스키 이렇게 네 군데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사례가 놀라지 마십시오. 카트만두에 3,560건이 활성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푸르가 540, 박타푸르가 377입니다. 카트만두 밸리 합치면요 4,477명이 지금 활성 환자입니다. 어느새 5,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포카라는 토요일부터 지금 다시 럭다운이 해제돼 갖고 부드러운 럭다운으로 갔는데요. 지금 카스키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131명이 활성 환자입니다. 200명 미치죠. 아무튼 200명 미치면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지금 그 상황판에 200명이 넘으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뭐 이미 뭐 카트만두, 랄리푸르, 박타푸르는 예전에 다 빨간색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카트만두 밸리가 지금 4,477명이라 이건 간혹가다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카트만두 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 이어서 또 12명 나왔어요.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망자 중에서 6명이 카트만두 밸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예요. 카트만두가 지금 중증 환자, ICU 환자가 많다 보니까 사망자가 계속 많이 나오네요. 일단 지역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팔파 출신 30세 여성, 카트만두 출신 51세 여성, 박타푸르 출신 62세 여성, 퍼르샤 출신 48세 남성, 퍼르샤 출신 39세 남성, 시라 출신 84세 남성, 고루카 출신 38세 남성, 카스키 출신 58세 남성, 카트만두 출신 83세 남성, 랄리푸르 출신 72세 남성, 랄리푸르 출신 61세 남성, 박타푸르 출신 82세 남성. 이래서 지금 사망자 수는 207명 됐어요. 200명이 넘어버렸고요. 저기 지금 보면은 카트만두 밸리 안에만 6명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죠. 퍼르샤 지금 2명 나왔어요, 한꺼번에. 빌건지 쪽 계속 지금 많이 나온다 그랬죠.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은 루펀더에는 사망자가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루펀더에는 안 나왔는데 카트만두 밸리가 6명 나온 건 좀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리고 완치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치자 313명 나왔습니다. 313명 나와서 지금 2555명 됐습니다. 그 회복률은 55%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한때 73%, 그 럭다운 해지되기 전에 7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55%.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54%대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집중치료 인원 지금 그 활성 환자 459명 늘었습니다. 459명 늘어서 16,578명. 이 중에서 최소 6,000명은 가정 격리 중입니다. 한 10,000명 정도만 시설이라든지 병원에 있는 거고요. 6,000명이 넘는 인원은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밸리 안에다가 이 경증 환자를 수용할 그 격리 시설을 6,000개 마련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그 럭다운 그 다시 들어가면서 6,000개 마련하겠다 일주일 만에 했는데 지금 9일이 지났는데 아직 마련된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75명의 환자가 전국 중환자실 ICU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명은 인공호흡기 상태라고 하네요. 네, 대부분 이제 중환 환자들이 ICU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나오면 거의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75명 플러스 22명 하면은 197명이 지금 위중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돼서 나오면 좋은데, 중환자실이 말 그대로 그 되게 위험한 상태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3, 4일 안에 나오면은 사는 거고요. 만약에 그 3, 4일 안에 못 오면은 그거는 좀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검역소에 있는 인원은 904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8,035명. 네, 검역소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줄여야겠습니다. 이 검역소 인원을 빨리 줄여야지 지금 냉장고에 밀려 있는 검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8,035명이 검역소에 있으면서 집에 가길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냐? PCR 테스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와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PCR 테스트를 나오게 해서 이들을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현재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오늘 이제 발표해드린 뭐 800 몇 개의 이 확진 사례는 이게 밀려있던 데이터예요. 냉장고에 있던 거 계속 차곡차곡 빼갖고 지금 결과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딜레이 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현재 PCR 테스트는요 24시간 동안 11,516건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계속 40건 이상 하고 있네요. 그리고 PCR 테스트 지금 40건 이상 하는 이유가 그 실험실들, 그 결과를 판정하는 실험실이 40군데가 더 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20군데로 출발해갖고 정부가 이거를 꽉 쥐고 안 놔줬잖아요. 지금 민간에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민간이 한 50% 확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10,000건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듣더니 이제 그냥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새끼 마냥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00건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CR 테스트는요 누적 건수는 65만 8,110건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거의 70만 건을 향해 가네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네팔 상황하고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29일인데요. 지금 럭다운 들어간 지가 거의 한 10일 정도 됐죠. 10일 정도 됐고, 이 럭다운은 지금 9월 2일까지예요. 9월 2일 자정까지인데 이제 100명대로 떨어졌잖아요. 내일하고 모레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봐서 정말로 이 카트만두 밸리 행정부가 자신 있다 그러면은 푸는 건데, 한번 아주 쓴맛을 봤잖아요. 7월 22일부터 그 럭다운 푸는 바람에 한 달 동안 거의 3배가 늘어났거든요. 그거를 아마 느꼈기 때문에 쉽게 럭다운을 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카트만두 밸리가 뭐 10명, 20명 이렇게 나오면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줄은 게 180명대인데 풀 수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 럭다운은 지금 9월 2일 24시 자정까지 결정돼 있고요. 지금 카트만두 밸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럭다운이 된 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포카라 같은 경우는 전에도 그 소식 전해드렸지만은 토요일부터 짝수 홀수 제로 지금 승용차를 다니고 있습니다. 럭다운 풀었어요. 좀 빨리 이 카트만두도 좀 상태가 좋아져서 다시 그렇게 부드러운 럭다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카트만두 밸리는 정보기간은 8월 31일까지 셧다운입니다.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필수 서비스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 1일 날 지금 공항 오픈이라고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람들 나가는 비행기편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서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좀 몇 가지 프로토콜을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따가도 아마 잠시만요. 예, 좀 이따가도 제가
그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공항은 9월 1일부터 오픈이긴 한데 계속 전해드리지만은 투어리스트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시고 뭐 친지 방문, 뭐 친구 보러 온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외국 공관원 대사관 직원이죠. 대사관 직원하고 국제 개발 업무에 참여하는 국제기관, 뭐 유엔사나 기관이라든지 뭐 UNDP라든지 뭐 그런 그 NGO들이 있죠.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NGO들만 좀 허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NGO 직원들하고 그 가족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72시간 이내에 PCR 음성 테스트 결과지를 갖고 와야 하고요. 네팔 들어오면은요, 도착하는 날은 제외예요. 도착하는 날은 제외고 14일 동안 자가 격리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대한항공은 9월 29일까지 이미 운항 계획이 없다고 미리 발표했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 그 한인 카톡방에 대한항공 그 카트만두 지점장이 글을 올렸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네팔 정부에서는 외국인 들어오는 걸 막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는 네팔 사람들 오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지금 서로 막고 있기 때문에 풀릴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 그래서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떻게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직항은 띄우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9월 1일 날 그 쿠알라룸푸 쪽이 한국인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쿠알라룸푸로 해서 그 경유편으로 쿠알라룸푸에서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는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겁니다. 그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그 환승 뭐 몇 시간 안에 하는 거 이거를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공항들이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입국이 아니라 환승도 막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환승이 돼야지 뭐 3시간이든 6시간이든 뭐 공항 안에도 뭐 어떤 뭐 환승 시설 안에도 격리센터 같은 게 있겠죠. 잠깐 머무르는 그런 것이 마련돼 있는 공항은 되는데 그게 안 된 경우는 공항에서 그 경유를 못 합니다. 지금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체크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환승하러 갔다가 뭐 격리 뭐 3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카트만두에서 또 들어온 단신인데요. 교통경찰 감염 소식이네요. 코비드-19 감염이 코테솔 교통경찰 19명에게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트만두 계곡에서만 교통경찰 110명의 코로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번에 소식 전해드렸죠. 1600명 정도 그 군인들하고 경찰들하고 무장경찰국하고 교통경찰 1600명 정도, 1600명이 넘었죠. 그 중에서 800몇 명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된 상태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제가 보니까 이게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잖아요. 퇴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정상인처럼 활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면역체계 상태가 한번 그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서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유증이 가기 때문에 그때 좀 보양식 좀 먹고 아주 그 말하자면 그 요양을 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코로나 소식하고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재미있는 소식이에요. 네팔에서도 이제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지껏 그 자가용 비행기가 없었어요. 네팔이 부자 중에서 그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부자인 사람 한 2명 정도 되거든요. 2명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에 자가용 비행기가 없어갖고 그 남쪽 있죠. 떠라이 쪽에 네팔하고 가까운 인디아 쪽 지방 공항에다가 자가용 비행기를 세워놓고 거기서 부자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소문은 떠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 새롭게 지금 그 항공 프로토콜이 그 발표가 되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가용 비행기가 허용이 되면서 항공사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국내 운행, 네팔 국내에 운행하는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항공사에 투자할 수 있고요. 정비 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요. 국내 항공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좀 그 네팔의 어떤 그 비즈니스 중에서 항공산업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팔에서 개인용으로 항공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 항공기를 수입하여 운행하는 정책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문화, 관광, 민간 항공부가 작성한 항공정책 2077 최종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담아 통과 중인 초안에 따르면 이제 민간 및 훈련 목적으로 단일 엔진 항공기를 수입 및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기 제조업체가 지정한 엔진 성능은 규제 기간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항공기는 상업용 항공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 비행 안전 지침은 상용 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네팔에서 12년 이상 된 비행기는 구매 및 반입이 불가합니다. 이전에는 최대 15년 된 비행기를 수입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국제 항공사를 운영하면 최대 80%의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비행학교에 최대 90%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항공사 유지 보수 조직 설립을 위해서는 최대 95%의 외국인 투자가 승인됩니다. 다양한 항공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확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면 국내 항공사는 최대 49%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 비행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무료로 공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훈련 및 비행 훈련 학교 개교를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네팔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항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국내선을 운항한 항공사는 이제 국제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그 후에도 적어도 3대의 항공기로 국내선을 계속 운항해야 합니다. 새로 설립될 항공사는 최소 1년 이내에 항공기수를 3대로 늘려야 합니다. 네, 지금 보면요, 국제항공사 외국인 투자 80%, 그리고 비행학교, 그 네팔에는 비행학교가 없어서 대부분 그 태국에 가서 받아와요. 태국에 가서 비행사 그 자격증을 따오는데 설립할 수 있게 됐어요. 비행학교에 지금 90% 투자 허용했죠. 그리고 항공사 유지보수, 정비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정비 회사가 지금 각 항공사가 자기 직원들 데려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공항들이 그 공항 안에 전 세계의 항공사에서 외주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정비를 해주는데 네팔에는 그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항공사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규모 있게 정비하는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은 95%까지 외국인 투자가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손님이 많든 적든 상관없는 거거든요. 유지보수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들어오고 나가기만 하면 유지보수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항공법상 체크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 체크를 반드시 해야지만이 다시 항공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체크가 안 되고 오케이 사인이 안 나면 항공기가 못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항공사보다도 어떤 이렇게 정비를 하는 어떤 회사가 더 돈을 잘 벌곤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뭐 항공사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 80% 허용됐죠. 그리고 비행학교 90%, 그리고 그 유지 보수하는 회사에다 95%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뭐 공항이 없는데 지도에 공항이 나와요. 그래서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활주로 한 2km, 1.5km 지방 공항들이 있어요. 안 쓰는 공항들. 그런 공항들 그냥 그 방치되어 있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거 어디다 쓰면 좋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비행훈련학교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 지방에 있는 공항 카트만두에서 멀지 않은데 찾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행훈련학교 이런 거 하고 그거 뭐 비행훈련학교 하면서 지금 네팔 같은 경우는 없는 게 있죠. 뭐가 없냐면은 열기구 하는 그 어떤 열기구를 뭐라 그러죠?
그 카파도키아 이런 데 가면 많이 있는 거죠. 열기구 타는 거. 열기구 타는 그런 투어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낙하산 뛰어내리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비행학교 설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낙하산 따는 걸 뭐라 그러죠? 제가 안 타봐갖고. 아무튼 그거 히말라야에 와서 그런 거 하는 그런 업체 세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 비행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허가됐으면은, 외국에서 좀 자금 유치해갖고, 여기에다가 비행학교 세우고, 비행학교를 세우면요, 그것도 학교기 때문에 스터디 비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 비자 줄 수 있으면은 외국 사람들이 네팔에 와서 그 조종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조종면허를 딸 수 있고, 이렇게 항공학교를 세우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제 규격의 인허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네팔에 만약에 항공학교, 비행학교가 설립이 되고 거기서 비행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전 세계 그 모든 회사에 가서 이력서를 내면은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서티피케이트 주니까. 아무튼 이 비행 항공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가 좀 확대될 전망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살짝 부자들을 위한 아이템, 개인 비행기 허용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살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가장 부자는요, 여기 라라라는 그 라면이 있어요. YY 라면 회사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쪼도리 그룹이라고 아주 전자 제품서부터 아주 문화발식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도 엄청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행기를 사게 되면은 쪼도리 그룹하고 아니면은 짜오짜오를 만드는 라라 그룹이 사지 않을까. 일단 저는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아무튼 네팔에서도 이제 비행기 개인 비행기를 소유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러나 일단 엔진은 하나짜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엔진 하나짜리니까 두 개짜리 큰 비행기는 안 되겠죠. 근데 자가용 비행기, 세스나 비행기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엔진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개인 항공기도 운행할 수 있게 됐네요.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국제선 새로운 프로토콜에 관한 소식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예방 조처로 이민국은 트리브반 국제공항 사무실에 9월 1일부터 입국 및 출국 시설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강요협의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이민국은 외교관 및 관용 여건을 소지한 외국인 또는 유엔사나 각종 부문의 직원 및 공식 추천을 받은 기타 국제개발 파트너 기관에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민국은 또한 네팔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에게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입국하는 외국인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테스트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외국인은 도착 후 14일 동안 자택 검역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출국 절차에 관한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외국에 취업을 위해 출국하는 네팔 시민과 기업인 그리고 유학을 가는 학생을 포함한 사람들은 공식 문서와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제한되어 있지만 치료를 위해 출국하려는 네팔인과 해외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려는 네팔인은 유효한 서류 제출 시 출국 허가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출국 시 법적 서류를 제출한 후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출국 허가를 발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네, 별다른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치료를 위해 출국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상황도 그렇고 세 번째 상황도 그렇고 부자들한테 유리한 조항입니다. 두 번째도 지금 부자들 중에서 자가용 비행기 살 사람 사라 그랬고, 지금 해외여행은 제한되어 있지만 치료를 위해 출국하려는 네팔인은 간다 그랬죠. 되게 예외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외국에 다시 취직하러 가는 이주 노동자들하고 그다음에 유학 가는 학생들은 제가 계속 소식을 전해드려서 알고 있는데, 치료를 위해 출국하는 네팔인을 지금 허용을 했습니다. 해외 가족 방문도 허용했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마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팔이요,
돈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어느 나라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되게 심한데 네팔은 정말로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어요. 쓸 곳도 없고 살 곳도 없고.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외여행 많이 가요. 엄청 갑니다. 해외여행 엄청 가서 거기서 그냥 그 우리나라 사람 해외여행 하듯이 그냥 흥청망청 막 쓰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도 국내에서 네팔에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큰 기업의 소유주라든지 아니면 대형 빌딩 건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네팔에서 돈 안 씁니다. 돈 쓸 데도 없고요. 갈 데도 없어요. 골프 칠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러면 해외에 체류하다 보면은요. 그 뭐 6개월을 체류한다든지 뭐 얼마 체류한다든지 또 그 나라 여권이 또 나오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제3국 여권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팔 사람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이 굉장히 그 얼굴 생김새가 그 뭐 몽골리안부터 그 아리안족까지 되게 많거든요. 아리안족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거의 뭐 게르만 아니면 이란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거기다가 구렛나루에다가 수염 기르잖아요. 그러면 영어 쓰면요 네팔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서구적인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자기가 네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면은 다 먹어줍니다. 그냥 어디 유럽 사람이겠거니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카트만두 밸리가 이제 100명대로 물론 뭐 180명대긴 하지만은 100명대로 떨어져서 너무 좋고요. 내일도 모레도 좀 그 100명대로 뭐 더 떨어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카트만두가 좀 어떤 좀 텐션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TV는 계속 이렇게 카트만두에서 코로나 소식과 네팔 단신 소식들을 지금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2일까지는 계속 제가 집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계속 있어야 할 것 같고요. 9월 2일이 돼도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죠. 네. 아무튼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 찾아서 애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트만두에서 자TV 최일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